안 되고 유료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격 같은 경우에는 한 2, 3천 정도가 돼요, 조회수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어떤 용어를 만들고 아니면 우리만의 소통되는 이 언어를 쓰게 되면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듣고 그걸 검색하기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아듣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또 통해서 인식하고 검색하기까지 상당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주로 이제 좀 풀어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국학도 뭐 나라사랑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은 훨씬 더 많이 검색하거든요. 일반적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문구들은, 적어도 설명하는 문구들은 앞에 좀 소통하는 언어로 잡아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카페, 내가 일반 대상이라 한다면 딱딱하게 서울 국학원 카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국학원 카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앞에 좀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식적인 카페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사람들한테 그 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주체 단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단체가 있는 카페로 가서 사람들 모으는 게 훨씬 더 좋냐 아니면 내가 일반적인 모으는 데서 그 단체를 좀 빼고 그냥 동호회 모임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도 담기가 더 편하다면 당연히 후자가 더 편하거든요. 어디를 다 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요즘 그 다이어트 관심 많으신데 다이어트 카페에 가서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폰해주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운영되는 주체들은 뭐냐 개인들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상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어떤 걸 공부도 하기도 하고 잘 되는 곳은 그게 다 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카페는 사람이 모이면 이게 별의별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 소수숫자에선 이 강력한 이 부심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안 되지만 적어도 사람이 한 5,000명, 10,000명, 20,000명, 한 10만 명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걸 컨트롤 못하지. 한 명이 컨트롤 못하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던 것들도 이게 내가 막 굳이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운영하면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막 한 2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저 혼자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제가 재밌는 주제를 이렇게 그때 전 지도자 되기 전부터 사실 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뇌에 관련된 카페를 그때 만들었는데 아마 뇌 관련 카페가 그 당시에 2003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하고 뇌 관련으로 카페를 만들었는데 한 3달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한 조금씩 좀 늘어서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달 좀 더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만든 컨텐츠가 네이버에 이렇게 막 메인에 뜨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하루에 2,000명, 3,000씩 늘어나서 한 8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한 10,000명이 되고 그 10,000명이 된 이후부터는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요.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저도 지도자 되고부터 관리를 안 해서 숫자가 줄었는데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숫자가 이제 딱 늘어나니까 제 카페에 대한 관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제가 그 당시에 언론도 전혀 몰랐는데 언론에 대한 기사 보도를 해주겠다는 것도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좀 더 지나서는 방송에도 제 카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스폰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게 나오면 관련된 서적이 나오면 저한테 책을 보내줘요. 보내주고 제가 이제 서평이나 이렇게 책 써주면 그런 것들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요청을 해서 개인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도 오고요. 그리고 오프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강연도 해달라고 얘기가 오기도 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 구조라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카페에 대한 구성 자체를 기존에 있는 틀 내서 좀 더 좀 넓게 이렇게 확장해서 가는 것이 좀 해야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그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왠지 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 카페나 블로그에서 보게 되면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컨텐츠여야지 사실은 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또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컨텐츠를 뭔가를 만들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가 사실은 일이 되면 재미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재미있게 소소하게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게 더 아까 블로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신뢰도를 얻는 거는 뭐냐면 너무 내가 이 홍보성으로 쓴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체험한 걸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신뢰성을 더 얻는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저는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끔 컨텐츠를 소소하게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조금 카페에서 좀 벗어나는 주제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센터들 블로그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블로그를 만들어드리고 이제 원장님들 원하는 데만 만들어드렸는데 처음엔 되게들 좋아하세요. 예쁘니까 나름. 그리고 뭔가 또 생겼으니까 처음에 관심도 높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컨텐츠도 만들어드리고 하면 처음엔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검색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홍보성이기 때문에 컨텐츠 만드는 거에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동을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센터 원장님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센터 만들어왔는데 강남센터에서 저쪽 강북센터를 갔다. 그러면 이 센터를 자기가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한테 꼭 딜레마였거든요. 이걸 센터를 블로그를 많이 만들면 어쨌든 홍보는 될 텐데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다시 그거 처치해야 되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인천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결국 블로그라는 것 자체는 이게 공식적인 블로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국학원도 공식적인 블로그 얘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 단체라든지 누군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공식 블로그나 공식 사이트나 공식 카페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공식 사이트가 있어야 되죠. 공식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블로그, 그게 없으면 카페 이런 건데 근데 공식적이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질 때는 공식적이지 않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이번에 진행하면서 공식적인 이 블로그를 만들지 말고 결국은 뭐냐면 이 블로그라는 건 자기가 쓰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컨셉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포스팅을 막 올리기 시작하고요. 또 재미도 느끼고요.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민 원석 대표님 불러보시죠. 이게 원석 대표님 블로그거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이 무슨 대표 블로그 지역 대표 블로그로 갔어야 되는 블로그거나 아니면 어느 센터 원장님 센터의 원장님도 아니죠 센터의 블로그로 갔어야 되는데 블로그에서 소통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 갖고 끌려고 하는데 홍보하고 이벤트하고 걸린 블로그는 봐도 사실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결국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원장님, 대표님, 여기 있는 그 국가 강사님, 또 사무처장님 다 보면 대부분이 교육을 하고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대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강연하고 하는 이 강사, 특히 이런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자기가 드러나야지 가능한 이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어떤 지점의 이런 홍보가 아니라 여기 이제 원서 대표님은 본인이 힐링을 되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힐링에 대해서 할 얘기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힐링의 자기 나름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힐링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컨셉 자체를 블로그는 좀 사람들한테 들어오기 좀 편하고 해야 돼서 제목도 이제 예전 좀 딱딱하게 어느 지점 블로그가 아니라 힐링 멘토가 들려주는 생활 속의 힐링 이야기. 왠지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좀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밑에 좀 내려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힐링 멘토 요 밑에 보면 진짜 전문가로서의 이런 프로필을 또 정리를 한번 쫙 해봤습니다. 이 프로필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블로그 만들 때 한번 우리 지도자들이 사실 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진, 이거 우리 코리안 TV 기자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요 전에 사진은 거의 형님 사진이었습니다. 블로그 보면 괜히 좀 접근하기 어렵고 클릭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좀 바꾸니까 그래도 좀 전문가스러운 컨셉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프로필을 지금까지 했던 사실 우리 그 국가 강사 또 뭐 사무처장이랑 보면 엄청난 프로필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외부 강연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다 경력이고 그런 걸 어떻게 포장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한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자격증도 많고요. 그리고 또 외부 강연도 많고요. 그리고 트레이너스의 어떤 경력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비춰줬을 때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홍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 중심의 어떤 그 수련법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내고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소소하게 담아내면 사람들은 이 블로그에 와서 좀 힐링하러 들어왔다가 이 사람에 관심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강좌에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된 블로그예요. 예, 처음 시작했을 때 전혀 이런 거 써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 좀 이제 내려보시고 블로그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사진도 올리시고요. 옆에 보시면 막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런 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것도 다 지금 하시고요. 글도 이렇게 다 쓰십니다. 제가 처음에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블로그 이제 한 2주차 돼서 교육했을 때 대표님한테 거의 3분의 원장님, 이게 총 3분이었는데요. 대표님한테 글 쓰는데 얼마나 걸리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 질문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글 쓰는데 되게 어려워서 이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염려가 되는 마음에 글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라고 딱 했는데 딱 저한테 한 얘기 5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30분 걸리는데 저도 글 올리고 뭐 사진 올리고 30분 걸리는데 무슨 5분이야 싶어서 다시 한번 농담이시죠? 했더니 뭐 별로 안 걸려요. 뭐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원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또 어렵겠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걸릴 때 그게 자존심 상했는데 3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거는 사실은 글쓰기라는 게 처음 쓰는 분 되게 어려울 텐데 의외로 쉽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원장님, 트레이너 다 대표님도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듯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게 내가 관심 없고 어려운 거 주제를 논문 쓰듯이 하고 기사 쓰듯이 하면 되게 어렸을 텐데 사람들한테 그냥 일상적인 걸 들려주시듯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글 쓰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지금 올리고 계시고 원장님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전문적인 이 메인 앞에 있는 이미지 디자인 같은 건 제가 좀 해드렸고요. 위에 잡는 것들 그리고 컨셉 잡는 거, 그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 아까 그런 이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용어, 소통할 수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좀 이제 전문가스럽게 포장해서 만든 블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방현수 원장님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링크 걸리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방현수 원장님 국악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컨셉 자체를 힐링 패밀리를 갖고 국각적인 거를 지역사회에 좀 더 알리고 싶다고 해서 국각적인 컨셉으로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어떤 블로그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제일 좋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나 그냥 뭐 소소하게 쓸 거야라고 한다면 굳이 저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어쨌든 좀 목적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 재미난 건 닉네임이 힐링 촌장입니다. 스님도 촌장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는 사실은 뭐 저런 닉네임이나 어떤 블로그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뭐냐면 만들었다 이상하면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선 정말 잘 만들어야지 한다면 손도 못 대고 못 씁니다. 근데 그냥 일단 시작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분들도 방현수 원장님은 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나름의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전문스럽고 좀 뭔가 있다고 한다면 언론이라는 걸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나왔던 뭐 내가 언론에 나왔던 것들 이런 거 진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무처장님이나 이제 강사로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제대로 알리는 게 전 처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페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못 보여주는 거지만 이 블로그는 내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강연 나가고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 블로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공식적인 이 국학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식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공식적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균형을 좀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아예 없고 개인적인 것만 있어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냐면 공식적인 거는 중앙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앙에서 거기 다 지역사회 거 다 연결해 놓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크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중앙에서 블로그와 카페는 중앙에서 만들어주시고 공식적인 거는 지역에서는 뭐냐면 나 개인적인 거 블로그 그리고 카페는 지역 일반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카페를 만들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만드시면 되고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요즘에 나와 있는데 그 저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저도 글 쓸 때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되게 쉽습니다. 블로그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정답도 없고 오타를 쳐도 누가 뭐라 사람도 없고 그죠? 그래서 되게 편한데 특히 이제 기사를 쓰거나 누구한테 뭔가 제출해야 될 이걸 쓰게 되면 처음 쓰는 게 너무 이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비유를 해줬냐면 이 주례를 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주례하시면 뭐 한 달 전부터 막 주례도 쓰시잖아요. 일주부터 쓰시기도 하고 적어도 막 엄청 연습하시고 글 쓰시는데 막상 주례 딱 하게 되면 주례를 막상 들어야 될 사람들 전혀 관심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다. 왜냐면 그 사람만 고민했던 거지. 실제 딱 저도 그렇지만 그 결혼식 가서 그 주례에서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 앞에 있는 두 당사자도 안 듣잖아요. 빨리 끝나길 바라겠지.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쓰기도 마찬가지지만 남들이 다 볼 거라고 생각하고 쓰게 되면 답이 없다. 쓰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하고 써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좀 제가 늘 걸렸던 부분이 이걸 읽는 사람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은 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로그는 사실은 그런 거보다 더 훨씬 더 쉽고요. 카페는 좀 다르거든. 카페 왜 다르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카페는 회원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대상에 맞게끔 글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페는 회원 대상, 아까 얘기했던 회원 대상인데 일반인 대상이라면 일반인 대상에 맞게끔 항상 글의 수준도 회원에 맞는 용어와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써줘야 되는 거고요. 블로그 사실 그거조차도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 드렸던 블로그에 아주 쉽게 접근하고 쓰는 방식은 듣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듯이 쓰는 거. 그 컨셉으로 쓰시면 좀 더 쉽게 쓰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 거라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있잖아요.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하면서 한때 아이디어가 올랐는데요. 스태프 있잖아요. 이제 북한문하고 연계해서 같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블로그를 스태프들만 일단 먼저 할 건데 괜찮고 왜 생각했냐면 울산국학원은 맨 처음에 울산국학원이 어떻게 되냐면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울산국학원입니다.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울산국학원으로 해놨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은 아직 스태프들이 글을 올리는 것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칩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제 좀 공부를 하시라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고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상관입니다. 블로그를 이제 블로그에 좋으니까 블로그 한번 써서 이렇게 홍보하자고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아까 그냥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아까 그 대표님, 원장님 했을 때 아마 센터 홍보에 저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면 압박감은 왔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잘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본인이 그냥 매일매일 하고야 하는 일상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블로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블로그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재밌어서 합니다. 네, 이게 돈이 되어 그거는 그 뒤에 문제고요. 누가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도 내가 재밌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면 블로그 내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야 되고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다음부터 뭐냐면 그냥 소소하게 올리면서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 동안 내가 재미를 들리게끔 해서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데 계속 스트레스다. 그러면 사실은 블로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 블로그를 이제 권유하신다면, 블로그 했을 때 이런 장점들, 이런 재미난 것들, 차근차근 올려봐서, 한 달 정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좀 더 전문성 있게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훨씬 더 잘 운영하고 오래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